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사상 첫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빅스텝 단행으로 약 1,900조 원에 육박하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걱정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투자처들 준비해왔고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일기 신도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곳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부동산 투자의 대세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이 기대되는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 꼼꼼히 저희가 같이 살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세우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지역 일기 신도시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정자동 안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 역세권이라고도 하네요.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전략은 탄탄히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것들 잘 아실 거고요. 특히 거주용 부동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냉랭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바쁜 상황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바로 정비 사업들을 좀 중점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이 아마 가장 대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매와 거래량들 발생이 되면서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러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지역이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기 괜찮은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 바로 성남시 분당구 일기 신도시죠. 자,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분당구 정자동 내에 있는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자,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3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아파트들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가들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입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지하철 라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면서 업무 시설들,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학원과 학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타 지역 대비 높은 여유 용적률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자, 바로 재건축 진행할 때에 사업성이 높다. 분담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자, 호실별로 그 분담금이 수억씩 될 경우엔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지역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세테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상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8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80억 원어치 정도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세금을 부담하시지 않으니까 큰 부담 없이도 이 재건축의 혜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큰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상가 물건이지만 나중에 이제 재건축으로 인한 호재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가를 지금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를 넓게 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더블 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점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입지는 어떻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단순히 동네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뉴스들과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보도 자료들이 이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신문 기사들 리모델링 추진 난항 이게 뭐냐? 난항이라고 하니까 왠지 안 좋은 거 이야기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보다는 재건축으로 가겠다. 이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 일산 주민들 1억 8천까지 낼게요. 일기 신도시 46%가 재건축을 선호를 한다. 지금 아파트 동별로 설문조사들을 한 번씩 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대표님들이 열심히 투표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겠다라고 투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되면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과 주민 편의 시설들 그리고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등 그런 모든 부대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선회.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런 만큼 재건축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선거 끝 신통기획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여기 중요한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세 개만 알아보고 투자에 나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가격대들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지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서울 또는 일기 신도시에서 이 사업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지역들, 그러한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지역들, 그러한 건물들 중에서도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노리신다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통기의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만한 곳에 지금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도자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22년 8월 30일 날 발표가 된 내용들인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1차관 민간합동 TF팀을 마련을 해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지금 움직임이 좀 큰 편이고요. 예정보다는 좀 느릴 겁니다. 사실 법안이라든가 특별법 자체가 한두 달 내에 뚝딱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을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기 신도시에서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 2030년경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천천히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자, 정부와는 이제 정부 또는 별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면 상당히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이슈가 되는 지역, 임해, 서현, 순회, 정자, 자, 이 라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라인들 중에서 정자역을 꼽은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중에서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총 2개의 노선을 갖고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들, 업무시설들이 모두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왼쪽 편으로 바라봤을 때 이 탄천을 중심으로 이 왼쪽 편에는 자, 고층 건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중간중간 크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자, 이곳들이 진짜 분당이다. 자, 여기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정도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단지 모여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면 단순히 한 개의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기보다는 통합 재건축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구획이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구획들을 묶어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또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시설들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업무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역 같은 경우에,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나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 그리고 KT 본사까지 위치해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LH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H 같은 경우 이제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회사들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아직 공사 끝나진 않았는데 아마 입주를 하게 된다라면 볼만한 모습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으로 또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전시관,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주택전시관이라고 상당히 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처음 분양하고 청약을 받았을 때에 활용을 했었던 그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헬스 허브로서 조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임차 또는 개발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 내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 시설들 끌어올 수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재건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재건축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건축을 투자할 때에는 이거 기본입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야 인센티브 10%, 20% 받는다 하더라도 더 크게 받는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안 될 만한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리모델링으로 가봐야 그 자산의 가치의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세미나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곳, 업무시설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이거 중요합니다. 재건축, 뭐 특별법 만들고 어쩌고 저쩐다 하더라도 한두 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에 나서야 될 그러한 곳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재건축에 대한 여파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보다도 꾸준하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그 가치의 상승은 더욱더 커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풍파가 발생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텨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면서 업무시설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이러한 곳들 잡아야 피해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곳들 잡아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문 기사들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에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주소를 쓰고 같은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이러한 상가. 자, 법률적으로 재건축 또는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각 동들과 부대시설 각 동별로 과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정비에 착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입주권을 준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사실 이제는 인기가 없습니다. 상가 하나 넣을 바에는 그냥 주민들 편의를 위한 부대 시설들,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수영장,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설픈 상가를 넣느니 이거 빼버리고 이거 그냥 입주권으로 줘버리고 아파트 부대 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는 단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기 없는 상가들 대신에 주택의 입주권을 받아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러한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진 투자. 자, 바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문 기사들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지 내의 상가,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시게 되는 것들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런 만큼 청약 통장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들 아마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활용하실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청약 통장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송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가격대입니다. 추진위가 조성이 되고 안전진단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의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단기간으로는 프리미엄을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살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세금적인 혜택입니다. 다양한 세금적인 혜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리미엄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또는 새로운 상가의 입주권을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하고 개발 호재 함께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정자동 이 상가의 경우에는 단순 상가가 아니죠. 좀 더 똑똑하게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그와 관련된 전략 같이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매매가, 임대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당에서 소형 평형대 상가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형 평수대 상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마 이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담금 부분으로 대체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투자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향후에 차라리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런 만큼 소자본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임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월세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30년 다 돼가는 상가가 월세가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월세 10만 원, 11만 원 이거 노려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만큼 실제 투자 금액, 매매가 약 1억 7천에서 2억 1천 정도 금액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에서 2억 정도로 요즘 할 만한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 초년생들 좀 자본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생각하셨던 분들 역시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형 원룸이고요. 이곳은 반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신노현역 역세권이라고 하네요.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입지적인 장점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신문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방문해 보시면 모아타운 반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는 지역인데요. 강남입니다. 강남 한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 대지의 가치,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워낙 건물들도 오래되고 노후가 많이 진행됐던 지역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의 정비가 진행이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서초동이나 논현동보다도 그 건물의 가치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전월세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서울시나 그리고 지역 내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갈 경우에 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반포동 불령 원룸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입지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다양한 노선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도 충분히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인 만큼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높아지는 재개발 사업의 가능성들, 가로주택 정비 또는 모아타운 등에 대한 이 정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동이야 워낙에 좋은 동네다라는 거 그리고 인기 있는 동네다라는 것까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잘 한번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입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일동 빌라촌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 빌라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고요.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모아타운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지역들입니다. 지금 현재 약 9개의 구역이 연본 부여를 받아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으로서의 그 개발 가치, 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노후된 주택 단지들 정말 오래됐고요. 노후됐습니다. 노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반포 자이 가격이 천지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중대형 평형대 하나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건물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입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강남대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라인들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까지 연결되는 이 신분당선 라인들 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반포 자이와 아마 눈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주변에 있는 반포동,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가격대가 대략 어느 정도신지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지금 좀 조심히 몸을 수출일 상황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모아타운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액을 투자를 해서 괜찮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의 상승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한번 좋은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주변 일대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 신사학구동, 청담 등 다양한 업무시설 갖추어진 곳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지금 노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지역이 되겠고요. 주변 일대 노후도가 상당히 빨갛죠. 자, 이 많은 지역들, 대부분의 지역들이 현재 9개의 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연번 부여 받았고요. 그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모아타운으로 정비가 된다라면 총 약 대형 블록으로 약 3개 정도가 좀 재건축을 재개발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자, 진행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든 저희는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명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바로 상업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상업 지역으로서 그 임대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상당히 높고 꾸준한 전월세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입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단순 거주시설로서만 위치해 있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중심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첫 삽은 떴고요. 좀 장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업무시설들 임대료 비쌉니다. 자, 역삼동 또는 서초동 일대의 업무시설들을 같이 덩달아서 임대료, 월세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강남 같은 경우에 단순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특화 구역으로서도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건물들 보면 대부분 병원 건물이 또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1단계 구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2단계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그러면 이 논현동과 반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 삼성동과 용산까지 지하철 교통망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게 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대로 일대 상권입니다.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GTX도 2개가 들어오고 대형 개발 호재입니다. 2028년 정도 완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 길게 잡아보고 이 일대에 계속적인 대형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 들어오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고요. 반포자이입니다. 집 앞에 공원이 형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차가 쌩쌩 다니던 이 고속도로가 공원으로 변한다면 큰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노후도가 이 빨간색 부분이 노후가 된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노후도 높은 지역이다. 건물 가치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것도 서초구에서 나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약 9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연번 부여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6억 8천에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3억에서 4억 정도 안쪽으로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미래에 이 지역의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월세도 상당히 잘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투자 패턴을 분석을 하셔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세미나도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대한 정보도 연락 주셔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랜다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2분과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뭐 좋은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부동산 반등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요. 자, 요즘 들어서 좀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 또는 요즘 이렇게 속속들이 들리는 정말 유명한 단지들인데 가격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거래되는 것들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친인척 간, 특수 관계 간의 이제 거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뭐 급금의 물건들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실제 증여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 증여하시는 분들보다 가격이 하락할 때 증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친인척 간의 또는 특수 관계 간의 거래, 증여라든지 또는 거래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시세보다도 조금 낮은 금액대도 신고가 거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증여 이런 부분들은 좀 낮은 금액대 또는 하락기에 대부분 다 진행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증여에 대한 얘기를 왜 이런 시기에 증여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 조금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2022년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런 세법들이 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 증여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일단적으로 증여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이나 뭐 친척, 배우자 등등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등을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증여세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증여라든지 또는 뭐 상속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죠. 증여세율 구간이 이렇게 구간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조금만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1억 원 같은 경우에서부터 이제 30억 원 초과되는 금액대까지 이렇게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그 구간에 따라서 누진 공제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세율을 계산할 때는 총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고 그리고 친인척 간 또는 특수 관계 간의 면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면제 한도 금액대들을 제외하고 그 총 금액을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또 많은 금액이기도 해요. 사실 뭐 30억 원 초과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대고도 50% 이상의 50% 가량의 증여세율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하는 이유가 있죠. 다른 분에게 또는 제3자에게 정말 싸게 팔 바에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바에는 정말 내 자식들 또는 내 가족들에게 싼 금액으로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입지가 강점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앞으로 향후의 미래 발전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증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싼 가격으로 세금, 특히나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증여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그것도 있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 세율 구간은 누진 공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수 관계 간의 면제 한도 금액을 또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면제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 간끼리는 6억 원 정도의 면제 한도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엄마, 아빠,
뭐 그리고 친가 쪽 그리고 외가 쪽의 할아버지 이런 쪽 라인들이 직계 존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친척 친인척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면제 한도 금액이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자 그리고 직계 비속 아래쪽 라인에 있는 친인척 간에도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뭐 8촌 뭐 이런 라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타 친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면제 한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은 한 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주기를 했을 때 10년 정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요즘에는 왜 증여가 늘어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 전략 첫 번째는 증여의 계획을 두고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장 쌀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이런 상품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매년 매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그런 물가지수가 보통 2% 정도 가량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착한 인플레이션인데요. 2% 정도 가량 계속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지금 같은 이런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6%, 8%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재테크 상품으로서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나중에 금액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증여를 한다면 그만큼 세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좋은 부동산일수록 정말 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입지 강점, 개발 호재가 많고 그리고 충분히 빠져나가는 수요들보다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이 좋은 부동산인데 이런 부동산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가치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2번과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절세. 항상 세금적인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이 재테크가 가장 좋은 재테크니까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증여는 가장 쌀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쌀 때 증여하는 거, 그리고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023년도에서부터 증여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율과세 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2022년도 말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으로 지금 현재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거래가로 변경이 됩니다. 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찍혀 있는 그대로 세율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일곱 번째. 증여세 편법 절세를 방지하고자 해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라고 하는 자식의 관계에서 5년 정도를 보유했다가 매도를 했을 경우보다 매도를 하면 됐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그 절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요 부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증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여덟 번째 2023년도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할 시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취득했었던 그 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증여세 또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적인 부분들에서 증여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거 정말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요 시크릿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세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좋고 좀 깨끗하고 가격이 싼 곳을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34평형대 4억 원대 전세, 4억 원 정도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울 서부권, 네, 영등포, 뭐 여의도, 마포, 목동, 용산 이런 접근성이 좋은 34평형 신규 아파트 단지, 네, 전세가 4억 원대 미니 신도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지금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신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제가 정말 제가 다른 어떠한 뭐 상담 없이 딱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으니까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세미나를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인데요. 뭐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짧은 시간이더라도 알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02-2638-3994번으로 예약과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세미나 정보까지 친절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정말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도 아닙니다. 한 5년 정도 이후부터 정말 이 지역이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죠.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강동구가 사실 이 강남 4구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의 뭐 혜택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같이 동반 상승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다시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또는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어찌 보면 가장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지금 현재 물론 아파트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 투자 금액이 아무리 금액이 뭐 2, 3억씩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사실 6억 이상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하시기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고덕동이 한 2억 원대 초반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요 지역들 잘 알아두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이렇게 뭐 리엠파크라든지 뭐 레미안 등등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한 2, 3억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또는 지금까지도 없었던 이런 고덕 비즈밸리 라인들이 완성이 될 예정이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임차 수요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유동인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또한 추가적으로 완성이 될 건데요. 바로 이 9호선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 라인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아래쪽부터 우측 미사신도시 그리고 좌측편 라인들의 고덕 라인들의 새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완성이 돼가면서 이 지역들의 지금 현재 비아파트 단지가 돼 있던 지역들 굉장히 오래돼 있는 권령들이 상당히 오래돼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얘기들로 얘기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본질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그 부동산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급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한 5년에서 7년 정도 조금 미래를 좀 바라보시고 이 지역을 투자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망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앞으로 완성이 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리고 제1 외곽수원고속도로 라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5호선 라인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고덕을 제가 현재 과거에는 묶여 있었지만 해제된 지역들 위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들 가서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면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할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동네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건령들의 연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40년 이상 돼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가보신다면 노후도 물론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동의율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과소필지, 노후 연면적, 접도율, 호수밀도, 가감점, 주차난, 노후도 이런 것들 다 만족시키는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충분히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2-2지구 라인들, 1지구 라인들은 과거에 작년에 신속통합으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좀 탈락이 됐기 때문에 1지구 라인들은 좀 물건을 투자하실 때 조금은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2-1지구와 2-2지구 라인들은 아직 추가적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뭐가 되든 진행할 수가 있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한강변 라인들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강변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2040 서울 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스카이라인 조성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바로 길 건너편에 완성되는 초대형 업무타운이 바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덩달아서 이케아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합 쇼핑몰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9호선 완성이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과거 작년 12월 30날에 저희가 그 4단계가 착공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금액대 4억 7천대에서 4억 7,500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원대 초반 금액으로 2억 1천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2억 2천 정도에서 2억 한 3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이고요. 양재동은 강남 3구 서초구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양쪽으로 공원을 끼고 있고 아래쪽 라인은 천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양재역 바로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평지에 속하는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추천드리겠고요. 양재역은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2개나 가지고 있지만 GTX 신호선까지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서초구에서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강남역 상권도 가깝고 앞으로 GTX 신호선이 완성이 되면은 삼성동 라인들까지도 한 정거장으로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산업벨트 라인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고정적인 그리고 유동적인 그런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임대 노후 시기가 걱정 없겠죠. 거기에다가 정보사 부지의 개발까지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변 쪽 라인에서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거리 쪽 라인들이 임차 수요가 워낙에 많은데 공급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다라고, 공급 물량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로망들 그리고 교통 노선들 잘 갖춰져 있는 입지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 라인들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역에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기왕이면은 임차 수요가 워낙에 1인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원룸 테라스형들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내부 면적으로는 한 6평에서 7평 정도, 테라스 면적은 3평에서 한 5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는 3억대 초반, 3억 2, 3천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대략 한 4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도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시크릿 정보도 간략하게 알려드렸죠. 세미나 안에서는 대방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미리 연락 주셔서
통해서 예약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니까 조금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